경기 지역 이제 공천 결과, 전략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뭐 저는 뭐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 이광재를 조국이랑 붙인다라는 건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민주당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민주당 내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고, 이광재가 어떻게 조국을 죽입니까? 그거는 김종서가 단종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광재는 아마 경기 평택 출마는 그건 뭐 아무리 정청래가 뭐 상고 초려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 안산 쪽에는 뭐 특별히 영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하고 어쨌건 뭐 이광재하고 뭐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지역구에 이광재가 제가 볼 때는 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뭐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건 뭐 전해철이나 박남춘 등 친문들을 지금 공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광재라도 정청래 입장에서는 꽂아줘야죠. 또 친문들도 달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는 가랑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 찢어질 수밖에 없지. 친명인 척도 해야 되고 친문들도 달래야 되고. 그러니까 문조털래유 친명, 친명 문조털래유를 해야 되니까 정청래는 이제 친명들한테도 안 찍히고 친문들한테도 안 찍히고 뭐 이런 식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해철이나 박남춘을 뭐 공천을 했다가는 그 뭐 정청래는 완전히 반명으로 찍힐 상황이니까 송영길 대표님을 뭐 인천에 공천하는 것까지는 아마 수용을 할 거다. 그리고 안산에 이제 전해철은 공천 못 한다. 그렇다고 뭐 김용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김남국을 안산에 친명이라는 어떤 간판은 가지고 있는데 정청래하고 친한 제일 좋은 캐릭터죠.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 이제 민주당 당원들은 야 김남국이 친명인데 예전에 친인회였는데 와 정청래가 친명을 공천해줬네. 그러니까 이제 친명과 친명의 대결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김용과 김남국의 이 구도가 친명과 친명의 대결일 수밖에 없고, 또 김남국이 아무리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금배치가 눈앞에 있는데 그 양보를 하겠습니까? 제가 뭐 김남국 양보를 해라 막 그러고 압박을 했지만은 뭐 그런 정도로 뭐 그 정도 되면, 만약에 김남국이 양보를 했다 그러면은 그건 뭐 거의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 봐야죠. 근데 뭐 정치인들이 아무리 착한 척해도 다 자기 밥그릇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이미 정청래가 안사를 주기로 해놓고 데리고 온 건데, 그리고 정청래는 이제 김남국이라는 카드가 필요하죠. 그 어쨌건 친명파리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명파리에 김남국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김남국을 안산에 공천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남은 이제 평택을 이광재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뭐 김용남 의원이 이제 평택을 가고, 그리고 하남은 이제 이광재가 가는 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광재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문제인식은 많죠. 이광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데, 근데 뭐 하남의 그냥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은 하남갑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나가서 이길 만한 그런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추미애도 겨우 이기는 그런 지역구여서, 이광재 의원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친문 좌장으로 욕은 먹고 있지만은 뭐 선거의 신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요. 선거 하나는 진짜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분당에서 안철수랑 붙었는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선거였는데 험지에 이제 출마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당 입장에서는 뭐 고마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때도 유명했습니다. 분당에 출마해서도 선거운동 전국에서 다 따라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선거운동하는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선거 머신이다 이광재는. 그래서 하남갑과 같이 이제 조금 쉽지 않은 지역구에서 이광재가 출마를 하면은 승산은 높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차피 질 사람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길 사람이 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광재를 하남갑에 뭐 공천을 한 거는 아주 나쁜 공천은 아니다. 어차피 그리고 정청래 입장에서는 친문한테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나마 좀 이길 카드를
내보낸 거는 뭐 좀 그나마 다행스럽지 않는가. 전해철하고 박남춘 막은 것만으로도 이번에 우리가 이 전략공천 싸움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정청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 대표, 그 다음에 그 김남준 대변인 다 뭐 공천이 됐고, 그 다음에 평택에 또 어설픈 사람 내보내가지고 조국한테 또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또 정청래가 조국하고 이제 같이 나락으로 가는 게 좀 두려워서인지 김용남 후보 절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용남 후보를 공천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뭐 경기도에서는 관련해서 공천 소식 뉴스 영상 보시고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판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는 등 경기도 세 곳의 전략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공천을 요구해왔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발표된 민주당 공천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6월 재보궐선거 경기 지역 세 곳의 전략공천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남갑이 1200표 차 초박빙 승부처였던 만큼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 후사를 실천한 이전 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전 지사는 삼선 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국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등 법여권 인사가 먼저 출사표를 던져 다자구도가 형성된 평택을엔 김용남 전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보수 성향이 짙은 전략적 요충지에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설명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입당한 김 전 의원은 과거 조국 저격수로 불린 이력이 있는 만큼 법여권 사이 양보 없는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안산갑 재선거 후보로는 청와대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역임한 김남국 당 대변인이 낙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과거 안산을 지역구로 두고 의원직을 역임한 만큼 실전 투입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 지도부는 하지만 경기 지역 공천을 받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자 희생양이긴 하지만 당은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70명 안팎에 이르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 전략 공천을 주장해온 터라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을 두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민주당 경기 지역 전략 공천 소식 일단 뉴스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아까 뭐 이제 안산은 뭐 김남국이 웬만하면 될 거예요. 또 이상한 짓 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뭐 짤짤이하고 뭐 이러지 않으면은 최강욱하고 멀리 지내야 돼. 말실수만 안 하면은 안산은 웬만하면 김남국이 될 거다. 이번에 이제 사실 김남국은 전 본인한테 이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제가 김남국 후보하고도 뭐 조금 친분이 있지만 뭐 아직 가까운 사이는 아닙니다. 뭐 제가 김남국 파리할 정도로 국파리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고 뭐 술 한두 번 먹어보고 뭐 전화 통화 좀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사람은 좋은 건 맞아요. 사람 참 좋고 뭐 그런데 뭐 속내는 알 수 없고 뭐 자기 밥그릇이 먼저지 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김남국 후보 본인의 정치 인생에 그닥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괜히 본의 아니게 이제 친청 인증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렇잖아. 김용을 제끼고 본인이 공천을 받았으니까 그게 본인이 공천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자기를 공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김남국이 김용 자리를 뺏었다. 이런 인상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당장은 뭐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에서 비중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게 좀 기회주의적이지 않나? 뭐 그런 이제 평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이미지에 별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김남국 의원이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김남국 후보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뭐 김남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건 김용 부원장을 위해서건 뭐 어차피 총선이 한 2년 남았으니까 한 2년 뭐 당에서 일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다시 본인 이제 그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명이 된 거니까 또 뭐 정부에서 일을 하든지 이러면서 한 2년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도전을 하면 김남국은 참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다, 의리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멋있게 한번 김남국이 김용한테 양보를 하는 이런 좀 멋있는 그림, 여의도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멋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번 감동을 주는 거지. 이러면 완전히 김남국은 킹남국 되는 거지. 킹남국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뭐 금배지를 못 따라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보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더 클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 소탐대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은 결국 더 큰 걸 잃을 수 있다. 지금 좀 민심을 잃은 거지 뭐. 아까 이제 하정우나 김남국이나 정치판에 있으면은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눈앞에 거밖에 못 보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눈앞에 것밖에 못 보기 때문에 한 발 떨어져서 정치판을 보는 평론가들 얘기도 한번 귀담아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지금 눈앞에 이익을 쫓으면서 작은 이익 때문에 진짜 큰 거 민심을 잃었잖아. 금배지를 얻고자 했는데 민심을 잃었잖아요. 근데 민심을 잃으면은 금배지도 잃는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그래서 김남국 그 후보에 대해서 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권자들이 이번에 김남국이 뭐 좀 저런 이기적이네, 자기 밥그릇부터 챙기네, 뭐 이런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세울지 이런 것도 김남국 후보가 나는 그냥 금배지만 달면 그만이야. 그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정치 하지 말고 지금 어쨌건 상처 입은 지지자들이 있잖아. 응? 그 상처 입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뭐 후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우리가 못마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뭐 당연히 뭐 친문 좌장인데 친노 친문 좌장인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별로 뭐 좋게는 안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는 좀 아주 나쁜 카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움이 있어도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광재 정도 수준의 뭐 그런 인물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정청래가 어디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또 영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친문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광재 한 명 정도 친문들 중에서 공천이 된 걸 뭐 너무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아쉬웠으면은 이제 당대표 선거를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이번에 저는 선방은 했다고 봐요. 이번에 전략공천 과정에서 정청래가 계속해서 보궐선거 공천은 전략공천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해와서 이거 그냥 친문들로 그냥 싹 까는 거 아닌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도 이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당원들 눈치를 좀 본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구색을 맞춘 거예요. 친명 뭐 인천 쪽은 뭐 양보를 하고 경기도 쪽에서는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 좀 집어넣고 뭐 이런 이제 구도를 짠 거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또 뭐 전은수 대변인도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이러니까 정청래가 저는 이제 폭주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당원들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친명 의원들이나 이재명 대통령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눈치껏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근데 본인 말대로 이제 친명의 마음도 없고 친문의 마음도 없고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양다리를 잘 건치면 양쪽 다 칭찬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이제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하는 게 양쪽 다 얻을 것 같은데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정청래 딴에는 지금 자기가 대단히 지금 행복할 거야. 만족할 거예요, 정청래는. 나는 진짜 정치 천재야. 나는 친명도 배려하고 친문도 배려하고 진짜 탕평 내가 공천을 했어. 그러면서 막 자기 만족에 빠져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친명들은 왜 김용 안 했냐 이거 난리가 나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기 딴에는 내가 그래도 김남준하고 송영길은 해줬잖아. 그런데 친명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김용은 김용이 제일 소중한데 김용은 왜 안 해줘? 그러니까 또 기분 나쁜 거야. 자기 딴에는 뭐 배려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안배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친명들은 계속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친문들은 어떠냐? 김용남을 제가 이제 머스맨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머스맨 아니에요. 아직 털레반들이 꿈을 못 깬 것 같은데 무슨 뭐 그 딴지 게시판 가니까 뭐 그런 글도 있다고 그래요. 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뭐 정청래의 큰 그림이다. 예? 근데 김용남을 이제 공천을 했어요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저기 단종시키자 이거 아닙니까? 예, 문종의 아들 조지리를 단종시키자. 예, 이런 뜻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대결 구도가 김용남 후보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김용남 후보는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평택 출마를. 근데 저는 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김용남 후보한테는 기회예요 이게. 그리고 하남에 나간다고 뭐 쉽지 않아. 하남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평택은 어쨌건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구였고 최근 년에 민주당이 계속 당선이 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하남보다는 오히려 평택이 더 수월한 지역구야.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국이랑 붙어야 되니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어떤 눈밖에 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어쨌건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뉴 이재명의 이제 대표주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 진짜 민주당 핵심 지지층한테 찍히면 나 이제 오갈 데도 없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김용남 의원이 그 유튜브 많이 나가서 그래요. 뉴 이재명이 더 많아 지금. 아니 김민석 총리하고 정청래 당대표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잖아. 뭐 미세한 차이지만 김민석 총리가 어쨌거나 앞서잖아요 지금. 전에는 졌어 우리가.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한테 졌어요. 근데 1년도 채 안 되는 상황에 뉴 이재명이 판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 합당도 막아내고 정청래 당대표 연임도 뉴 이재명이 막아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뭐 뉴스공장이나 자꾸 매불쇼 이런 데 나가니까 김용남 의원 입장에서는 털레반들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은 털레반이 아니에요. 털레반은 비주류예요. 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 친명이 주류고 털레반이 비주류인 거야. 그런데 덜 떨어진 당원들이 친노, 친문 시절에 입당한 당원들이 아직 좀 많이 있어가지고 털레반들이 영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비주류인 거고 김어준, 문조털레유와 털레반은 비주류인 거야. 비주류라는 게 그거잖아. 당권을 못 갖고 정권을 못 가지면 그게 비주류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친명이 당권을 좀 뺏겨서 그렇지 의원들 숫자도 훨씬 더 많고 이번에도 그 김용 부원장 공천하자고 공천에 찬성한 의원들이 뭐 68명인가요? 100명 가까이 되잖아 지금. 그래서 의원 숫자는 압도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아요. 뉴 이재명이. 그 다음에 당원들도 점점 뉴 이재명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진짜 털레반은 몇 퍼센트 안 돼요. 김용남 의원님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뭐 김어준이 동접이 막 20만 나오고 이러니까 와 민주당은 다 털레반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30% 보는 거예요. 30%. 많아야 털레반이 30%다. 물론 이제 친명도 한 30%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40%의 당원들은 어떤 성향이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문재인도 뭐 그닥 싫지는 않은 그런 이제 당원들, 어찌 보면 중립 성향의 당원들인 거지. 그 당원들이 40%인데 그 당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정청래를 많이 지지를 했어. 근데 지금 그 중립 성향의 당원들이 친명 쪽으로 뉴 이재명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제 유튜브 동접자 늘어난 것만 봐도 확인이 되잖아요. 제가 당대표 선거 때 동접이 뭐 2, 3천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2배가 넘었잖아. 2배가 훌쩍 넘었잖아요.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뉴 이재명의 의 숫자가 제 동접자만 놓고 봐도 2배가 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자꾸 김어준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최욱이가 김영남 의원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 아, 조국이랑 붙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말도 저기 최욱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용남, 하남, 가남? 예? 그거 최욱이 만든 거 아니야? 김영남이 평택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런 막 분위기를 만든 거잖아 지금. 그리고 김영남 의원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남 가고 싶다. 아니 평택이 훨씬 좋은데.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나 많이 나오면 모르겠어. 지금 뭐 1%, 2% 나와요. 아무리 조국이 인지도가 높다고 해도 아니 조국이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조국 이름 걸고 만든 당이 지지율이 1%, 2%가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지. 그래서 은근히 제가 볼 때는 하남으로 몰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남으로 몰아갔다 생각을 하고 평택이 훨씬 좋다 김영남 의원한테는. 그리고 뭐 정청래 입장에서는 예, 이광재가 이제 평택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김영남 의원을 이제 보낸 약간 어부지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영남 의원은 조국한테 빚이 없는 사람 아니야? 여의도의 까왕 아닙니까? 예? 유튜브에 최한욱이 있다면 여의도에는 김영남이 있는 거잖아. 아니 족 가는 데는 뭐 김영남 의원도 저보다 잘 까두만. 옛날에 국민의힘 있을 때 시원하게 까두만요. 응? 이거 마음 놓고 족 갈 수 있는 찬스인데 본인 부담도 없잖아. 그럼 뭐 장르만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무튼 어디서 나왔건 간에 갑자기 분위기를 뭐 하남으로 몰고 가더라고.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광재를 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땐 그리고 잘 모르는 애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 이광재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정청래가 친문 쪽에도 잘 보여야 된다. 김영남을 왜 줍니까 하남에. 김영남을 광주에 공천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거는. 그래서 김영남이 이제 평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지난주까지도 무슨 뭐 용남, 하남, 가남 그러고 뭐 지들끼리 농담 따먹게 하고 있던데 그거는 뭐 되지도 않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김영남 의원이 늘 하늘이 도왔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능력이 있는 거잖아. 예. 소년급제 하신 분이고 또 아주 주식 경제 쪽에도 탁월한 어떤 검사 출신의 사법고시도 뭐 어린 나이에 패스를 한 소년급제. 그 다음에 뭐 주식 쪽에도 아주 뭐 지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 쪽에도 아주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래서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김영남 의원이. 그래서 보수 쪽에 있다 와가지고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조국하고 조질이 정도는 충분히 뭐 쉽게 조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그 손학규 보내가지고 컸잖아. 국민의힘 보수 진영에서 이제 손학규 보내면서 손학규 만덕산 보내가지고 김영남이 큰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까지 영월로 보내면 영월로 유배 보내면 진짜 김영남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세계까지는 아니구나. 전국구 스타가 되는 거지.